빌라왕 피해자 2030이 대부분이다. 스트레스로 유상 겪은 피해자도 있다. 이게 뭐냐? 빌라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천 몇 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빌라만. 이 사람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신의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수도권 일대에 1139채에 이르는 빌라를 갭 투자 등의 형태로 사들인 이른바 빌라왕이 지난 10월에 사망했어요. 그 이후에 수백 명의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었습니다. 피해자 A씨가 등장하는데요. 전세 보증금 2억 3,700만 원을 내고 빌라왕 김모 씨의 빌라에 입주한 피해자 A씨. 계약할 때 집주인이 빌라 천여 채를 가진 임대인이라는 것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전혀 못 들어봤다. 그때 당시에는 근저당이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런 게 전혀 걸려있지 않았고 이 집을 계약할 때 보증보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보증보험 요것도 잘 보십시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을 해주겠다고 해서 이 주택도 계약을 한 거였는데 잔금을 치르고 그 뒤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임대인이 연락이 없었다. 임대인한테 직접 연락을 했더니 전화 연결이 전혀 안 돼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전화했더니 임대인 개인 채무로 가입이 거절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계약한 다음에 허그에 연락했더니 보증보험 안 받아줍니다. 집주인한테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저당도 없고 압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상한 것 같아서 빌라왕 김모 씨에게 세입자 A씨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이거 나 계약 안 할래, 해지할래. 하지만 돌아온 건 보증금을 반환할 돈이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이게 뭔 날벼락이지? 빌라왕 김모 씨는 A씨에게 제가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와 신용불량자가 됐다. 그 집도 압류돼 7월 27일 공매로 넘어갈 것이다. 전세대출은 막혀서 안 된다. 그러면 나라에서 세금으로 경매해서 세금으로 가져간다. 세입자분이 3억 3,500에 매수하시든 공매로 전세금 날리든 판단하시고 문자 달라. 전 돈이 없다. 이런 문자를 남겼습니다. 자,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마구마구 사기를 친 다음에 세금을 안 내요. 공매로 넘어갑니다. 공매와 경매는 달라요. 공매로 넘어가면 일단 넘어간 그 순간 미납된 세금부터 다 떼갑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들의 수법이에요. 자, 세입자 A씨는 처음 사망 소식을 접하고 담당 수사관한테 물었어요.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수사관에 물어봤더니 이 빌라왕의 사망이 맞고 이분에 대한 처벌은 힘들다.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선 상속인이 정해지면 그 상속인을 상대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 상속인 분도 상속 포기를 할지 상속을 받을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현재로서는 빌라 소유자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이 돼야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다. 하지만 A씨의 경우 경매나 공매로 빌라가 넘어가게 돼도 전세금 2억 3,700만 원은 그대로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경매 금액의 변제 1순위가 국세가 되기 때문이다. 빌라왕 김모 씨는 미납한 종부세만 62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 세입자 A씨는 피해자 대부분 20대 30대다. 청년, 사회초년생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겠죠. 빌라를 전세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층이죠. 여기를 노린 겁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허점이 많은지를 알게 되는 큰 사건이에요. 누구나 전세 사기 당할 수 있다. 300채 빌라왕 피해자들 어쩌나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누구나 전세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며 사회적 공포 대상이 되고 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세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하고 세입자들이 차라리 나 월세 살란다. 돈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좀 더 커지긴 하지만 목돈은 안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팽배해진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 물건은 많아지고 수요가 줄어들면 가뜩이나 폭락하고 있는 전세 시장, 전세 가격이 더 내려가겠죠. 전세 가격이 더 내려가면 집값은 매매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이런 사기를 칠 수 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인간도 있습니다. 3,400여 채 빌라를 매입해 전국 최대 규모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빌라의 신이라고 불리는 일당이 30일 구속된 적도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이제 터지기 시작했고 앞으로 폭증할 것이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벌백계 하겠다는 수사기관의 엄포와 함께 전세 사기 적발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집주인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받고 인감과 주민등록 등본을 넘겨준 게 전부라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한다. 전세 사기 지구 끝까지 쫓아가 엄벌이라는 원칙도 좋은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이 지옥이 끝난다.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바지가 있다는 것. 바지 사장이다. 피해 보증금을 되찾기 힘든 건 빌라왕들이 임대사업자로 이름을 올릴 바지 집주인을 구해 앉혀두고 전세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이들에게 폭탄을 떠넘기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대리 명의자들은 노숙자, 사회초년생, 그리고 지적장애인 48명 일당을 검거했는데 31명이 사회초년생 지적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기꾼들은 뒤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빌라의 신 돈 한 푼 없이 1277채 전세 사기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빌라의 신이 소유한 집들은 자기 자본 없이 보증금으로만 취득한 일명 깡통주택들이다. 이 경우 기존 세입자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다. 당연한 거죠. 우선 건축주가 건물을 짓습니다. 집을 분양하면서 분양가와 동일하거나 혹은 더 비싸게 전세 매물을 내놓습니다. 세입자가 건축주와 전세 계약을 하면 건축주는 전세 보증금을 받은 후 이 빌라왕 A씨로 집주인 변경을 합니다. 동시에 진행을 해버려요. 자, 이렇게 되면 A씨는 자기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집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업소도 건축주로부터 집 분양가의 10%를 리베이트로 받습니다. 이 돈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 대출 이자와 이사비 지원해 준다며 미끼를 던집니다. 자, 이제부터가 사기가 시작되는 건데요. 이 명의를 집주인 변경받은 빌라왕 A씨 있죠? 이 사람은 각종 세금을 안 냅니다. 72억 원 체납하가 됐죠. 그래서 이 소유주택 전체 압류가 걸립니다. 공매 절차에 들어가면 세입자들은 계약 시 확정일자 전입신고 받아놨어도 보증금 상당액을 날릴 수밖에 없다. 이 정도면 거의 다 날린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공매는 경매와 달리 세금 체납으로 진행되는 것이라 보증금이 세금 체납액의 후순위로 밀린다. 낙찰 대금이 공매 비용, 세금 체납 순으로 먼저 변제되고 3순위로 전세 임차인에 배당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이 깡통주택이 아닌지 점검해야 되고 집주인 척하거나 대리인 행세라는 허위 임대인을 피하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의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보고 대리인과 계약할 때 임대인과 전화를 반드시 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하고 대항력을 갖췄더라도 부동산에 부과되는 국세, 지방세, 인근채권 보증금 변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부 등본의 압류, 강무, 강제경매, 개시결정, 권리침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일반인들에겐 없다. 자, 그러니까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보증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전세 사기는 계약 체결 후 피해 구제가 사실상 어려워. 자, 여기서 전세 사기 피해가 되지 않으려면 뭐 이것저것 하라는데 결국 이거 해도 걸려요, 사기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체결 후에는 피해 구제가 사실상 어렵다고 기사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다. 자, 계약 체결 전 예방이 중요한데요. 세입자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일이다. 전세보증보험금, 보험료를 내고서라도 내 전세금을 보호받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허그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냈으면 내 전세금은 안전한가? 아니다! 허그에 보험을 들었는데도 안 돼. 왜 그러냐? 자, 빌라왕 김씨의 피해자 중 허그에 전세금 보증보험을 든 사람만도 400명이 넘습니다. 안전장치라고 생각해서 보험료를 감당하기로 하고 보험에 들고 세입자가 된 거죠. 이것도 내가 비용을 지불을 한 거예요. 비용을 더 지불하지만 2억 3억 되는 전세금 지켜야지. 에? 그래서 보험료를 내고서라도 허그에 보험을 들었어. 근데 이 사람들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 전세금을 달라고 허그 측에 요청하려면 먼저 집주인과 계약 해지를 하도록 돼 있다는 거. 이사를 갈 수도 없습니다. 계약 해지가 안 된 채로 집을 비우면 내 전세금이 후순위로 밀려나서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다는 거. 자,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 집주인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상속인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할
상대가 없습니다. 계약을 해지를 먼저 해야 허그에다가 전세금 돌려주세요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데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상대가 없네. 자, 이런 경우에는 허그의 보증도 아무 소용이 없나? 자, 지금 규정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전세금을 먼저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빌라왕 김씨의 삼속인이 끝까지 결정되지 않으면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지정하게 되고 그리고 공매가 진행될 경우 체납된 세금을 먼저 가져간다는 거고요. 보증보험에 들었더라도 내 전세금이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허그가 만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큰일 나죠. 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세 대출을 없애야 됩니다. 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빌라왕이라는 인간들, 이 사기꾼들이 빌라를 가지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전세 대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MB가 만들어온 희대의 개사기, 씹사기 제도 때문에 부동산 폭등, 폭락, 빌라, 전세금 사기, 전세 사기 모든 게 이것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전세 대출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런 짓을 안 했죠. 왜냐? 빌라의 전세값이 2억, 3억씩 할 리가 없으니까요. 전세 대출을 2억, 1억, 2억을 해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MB 때문이다. 제가 저번 방송에 말씀드렸습니다. 서브프라임 사건이 터진 건 CDO라는 이상한 상품이 터지면서 월스트리트를 다 집어삼킨. 이 CDO는 뭐냐? 어떤 상품에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를 해주고 그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100짜리가 2000까지 올라가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었다. 그리고 그건 결국 폭탄이 되어 터져버렸다. 기초 자산이 기반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허상이다라는 걸 서브프라임 사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전세 대출은 바로 서브프라임이 터지던 그 시절 MB가 대한민국에다가 만들어 놓은 기초 자산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대출 상품 전세 대출. 전세 대출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을 기반으로 한 상품이 아닙니다. 여차저차 하면 다 날아가는 돈이에요. 아시겠어요? 내 전세값, 전세금 냈으면 집주인이 집 팔면 전세금보다 비싸니까 그거 나 주면 되잖아. 아니야. 아닙니다. 전세금은 후순위예요. 세금 먼저 가져갑니다. 세금 미납하고 여러 개 산 다음에 세금 하나도 안 낸 다음에 협박으로 들어가죠. 나 돈이 없어. 좀 있으면 공매로 넘어가. 그러면 네 전세금 다 날아갈 거야. 2억 3천 전세금이지 3억 5천에 이거 사든가 아니면 네 전세금 다 날리든가 선택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3억 5천에 이거를 울며 거지며 먹자 사잖아요. 그 빌라가 그 값을 할까요? 안 하죠, 당연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얘네들의 수법이라는 거죠. 바지 사장 앉혀놓고 빌라를 막 삽니다.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사요. 그리고 매매만 되면은 또 수수료 땡겨 먹고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전국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판을 쳤을까 셀 수 없다는 겁니다.